안녕 여러분, 주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바로 Q&A 영상인데요. 제가 교환학생 관련된 질문들을 미리 받아두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법한 질문들을 추려서 오늘 여러 가지를 말해볼 예정이에요. 저는 참고로 교환학생 생활이 모두 끝나고 기숙사에서 짐도 다 빼고 현재는 지금 호스트 패밀리 집에서 지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밤 12시 반 넘어가고 있는 시간이라 말소리가 좀 작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면 바로 Q&A 영상 보고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환학생은 왜 가셨나요? 왜 영상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정말 저는 생각보다 이유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냥 영어를 잘 해야겠다.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이 많이 교환학생을 가는 것을 보고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라고 해서 휴학을 하면서 토플 준비도 하고 바로 복학을 해서 학교 준비도 했죠. 그래서 교환학생을 오게 됐는데 정말 아무런 기대 없이 온 교환학생 생활이 오자마자 한 달 만에 이거는 한 학기만 하기 너무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학기 만에 영어를 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생각을 했을 때는 연장하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교환학생 생활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미국으로 오시게 되었나요? 이것도 참 단순합니다. 저는 딱히 그렇게 큰 뭔가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미국이 좋았습니다. 애초에 제 교환학생 선택지에도 유럽을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미국이 좋았던 이유는 딱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좋은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당연히 영어를 쓰는 국가기도 하고 미국의 선택지가 좋은 학교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어요. 미국이 좋아서 당연하게 미국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필 노던주립대학교로 가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미국이면 다 좋았고 저는 이제 교환학생 파견 당시에 영어 자신감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저 혼자 오거나 아니면 한국인들이 몇 명 오지 않는 학교를 간다면 너무 외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을 많이 뽑는 학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컸고 그 중에서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학교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던주립대학교를 선택했습니다. 다시 교환학생을 갈 나라를 선택할 수 있다면 똑같은 곳을 선택할 것인지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다시 교환학생을 와도 미국으로 올 것 같습니다. 이 선택지는 변함이 없어요. 여기로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뿐이고 미국을 선택했다는 것에서 절대 후회는 없어요. 제가 예전 실력으로 교환학생을 다시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NSU를 선택했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짐은 어떻게 했나요? 짐 잘 싸는 꿀팁? 일단 교환학생 오실 때 짐은 큰 캐리어 2개에 기내용 캐리어 하나를 들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내용 캐리어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기 중간중간에 스프링 브레이크라든지 땡스기빙 위크처럼 여행을 다녀야 되시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기내용 캐리어가 있는 게 좋고요. 짐 잘 싸는 꿀팁, 교환학생 짐 잘 싸는 꿀팁은 뭘 준비해라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으니 필요한 물건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건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애초에 버리고 올 수 있는 옷들을 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양말이 최고입니다. 한국산 양말 들고 오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외국인 친구 사귀는 꿀팁은 뭔가요? 일단 가을 학기에 오셔서 신학년 1학년들을 프레시맨 친구들을
노리시는 것이 가장 잘 사귈 수 있는 꿀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친구들도 고등학교 막 졸업한 뒤에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 위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친구들이고, 그 시기에 가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리고, 그게 막 아니더라고 하면 먼저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똑같은 것 같아요.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 먼저 다가가서 이것저것 스몰 토크를 하면서 친해지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 질문. 교환학생 추천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네, 저는 추천합니다. 정말 적극 추천드려요. 일단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특히 저는 1년을 하다 보니까 영어 실력도 정말 많이 늘 수 있었어요. 제가 원래 영어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던 사람으로서 이 두려움을 극복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게 너무 소중한 경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좋아하는 것을 찾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다.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 질문입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저는 한국에서 하던 공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공부를 했어요. 좀 즐기다시피 했는데 지난 학기에는 친구들이랑 영어 스터디를 만들어서 오늘 하루 외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배웠던 표현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원래 좋아하던 리드 프렌즈를 영어 자막으로만 봤고요. 근데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 특히 공부를 억지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실생활에서 영어를 써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는 방법은 처음에는 약간 I beg your pardon or like come again 이런 것처럼 친구들에게 못 알아들어도 알아듣는 척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친구들한테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떤 의미였니? 라고 다시 물어봤고요. 근데 이 친구들도 저희가 네이티브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다시 말을 해줘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잘하고 이 현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고 모르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들리는 것도 많고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단어, 어법도 당연히 늘고요. 뭔가 학교 한 거, 영어 공부처럼 이렇게 쓰고 받아 쓰는 공부라기보다는 듣고 말하는 공부를 훨씬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이 그립진 않았나요? 그리웠죠.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제가 내가 한국 왜 그리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별것 아닌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진짜 소소한 것들. 예를 들어 강아지들이랑 산책하는 한강? 한국에서 맨날 그냥 심심하면 영화관 갔었는데 그런 인프라? 별로 그렇게 큰 것들이 그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어차피 내가 여기 왔는데 그냥 그리워해서 뭐 하긴 하고 생각하고 글 쓰고 털어버렸어요. 책 읽고. 그래서 여기 와서 느낀 거는 제가 딱히 외롭거나 뭔가 그리운 감정을 스스로 마주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기 와서 그런 감정들을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거 나름대로 좋았어요.
anyway,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의 외국 생활을 돌아왔을 때 제일 아쉬웠던 점. 일단 지난 학기 때 제가 영어 자신감이 너무 없었던 것이 제일 아쉬워요. 하지만 지금 극복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딱히 슬프진 않지만 굳이 뽑자면 여기에 영어 자신감이 왜 이렇게 없었을까? 어떤 아쉬움은 남네요. 하지만 지금 괜찮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연장을 했고 연장을 해서 지금은 미련 없이 교환학생 생활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회화도 자연스럽게 느나요? 네, 정말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외국인 친구들이 쓰는 뉘앙스 자체를 파악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그 친구들도 제가 쓰는 그런 영어를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의미가 맞니? 라고 물어봐주는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그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그러면 왜지? 내가 왜 잘못했지? 라는 생각도 다시 하게 되고 미드, 뭐 틱톡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말해야 조금 더 이런 뉘앙스인가? 라는 것들 어떻게 해야 내 뉘앙스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냥 다음에는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꿈에도 영어로 꿈도 꾸고 그리고 머릿속에서 혼자 막 유창하게 말하고 있는 거 알죠?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지 근데 막상 말하면 잘 안 나오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죠. 언젠가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회화도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게시물 같은 걸 보면 카드뉴스 영어 표현들 뉘앙스를 알려주시는 계정들이 많거든요. 그런 계정들을 많이 팔로우해서 그냥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는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느낌이었지? 다음에 그런 표현 들으면 이런 거였지? 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 생각했던 생활과 실제 살아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가기 전에 생각했던 생활은 조금 더 하이틴스러운? 저희가 뭐 하이스쿨 뮤지컬 같은 데 보면 나오는 그런 느낌들을 생각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역시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테일수 추천해. 저는 3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틱톡.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다 틱톡을 이용하고 비디오를 올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미국에 지낼 슬랭 같은 것도 틱톡을 통해서는 잘 배울 수 있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틱톡을 왜 보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틱톡으로 슬랭도 배우고 그리고 재밌어요. 틱톡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쉬인입니다. 여기서 진짜 제가 버릴 옷들만 가지고 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쉬인에 가면 싸고 예쁜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미국 스타일로 입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쉬인 꼭 추천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현금 서비스 모임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는 며칠 전에도 또 환전을 했어요. 진짜 마지막 환전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좌를 닫아야 돼서 한국을 가야 하니까 마지막으로 모임으로 환율 딱 떨어졌을 때 바로 환전을 해줬어요. 근데 환전 미국 송금 시간 기준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 라고 말하지만 모인 측에서 저는 진짜 하루를 넘어가본 적이 없어서 모인을 더더욱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꼭 모인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에 살고 싶나요? 아니면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나요? 라는 질문인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반반인 것 같아요. 미국에 사실 살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한국에서 느꼈던 그런 압박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제가 교환학생 생활 중이고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교환학생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사회적인 시선 자체가 한국과 미국, 동양권과 서양권의 문화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시선으로부터 미국이 보다 자유롭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한국에 돌아가서 직업을 갖고 싶지만 언젠가는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고 제가 지금 교환학생 생활은 너무 행복하기만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이 싫거나 한국이 싫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둘 다 너무 좋기 때문에 어디서든 살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에 다시 여행을 오고 싶기는 해요. 정말 많은 것을 여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다시 찾아오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벌써 새벽 1시인데 오늘 Q&A 영상이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더 한국 돌아가서도 Q&A 영상을 제대로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환학생 생활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로써 정말 교환학생이 끝났다는 걸 실감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음 영상은 내년에 올라오겠네요.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안녕.